지난 월요일 비트코인이 기록한 11.7%의 하락률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일일 하락률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소폭 반등하였지만 이는 거대한 낙폭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이 수치가 아니라 이미 거대한 자금은 이 하락이 오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흐름을 결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미 그 과정을 설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2025년 4월 7일 이제 월요일이죠. 비트코인이 마침내 이 8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7만 4천 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월요일 약 12% 폭락, XRP도 두 자릿수대의 하락을 기록했죠. 현재 월요일 대비해서는 소폭 회복 중인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이 정작 이 진정 국면에서 오히려 조용히 매집되고 있는 자산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 XRP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표면적인 시세와 전혀 다른 비공개 거래망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흐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 전통 금융시장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8.28% 급락했고 한국의 코스피는 4.90% 주저앉았으며 호주의 AXX 지수마저 6.13% 폭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다우, S&P 500, 나스닥이 월요일 각각 3% 이상 내려앉은 후에 화요일에는 평균 1.5%가량 회복을 했지만 이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TI 이 원유 가격은 5년 만에 60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에 소폭 반등에 61달러대에 회복을 했고 이 브렌트유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 신호가 전멸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단기적 반등이 오히려 가짜 반등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선점한 세력만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한 가운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34%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갈등은 이 단순히 관세 전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내일인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격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누군가는 자신의 포지션을 정교하게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위기가 예정된 상태였을 때 특정 세력이 미리 움직이지 않았을 리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어제 성명을 통해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라며 이 시장에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 관세 유예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는데요. 이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결국 다우지수가 5만 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일시적인 혼란으로 치부했지만 그런 낙관론은 정작 현 시점에서 오히려 의심의 눈길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왜 더욱 요동치고 있는 걸까요? 이 비트코인도 물론 중요한 지표이지만 정작 조용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XRP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요일의 급락과 어제의 소폭 반등을 보며 XRP의 미래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격에 XRP를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월요일의 낙폭이 컸던 만큼 화요일과 오늘의 이 안정세는 오히려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을 보고 매도하지만 기관은 그 뒤에서 묵묵히 매수 포지션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전략 수석 고문인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이상 개선하지 못한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 모든
해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실제로는 금융혁신이 비트코인만이 아닌 복합적 생태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특히 XRP는 규모가 큰 국제 자금 이동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금융권의 장기적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흥미로운 시그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 랩스의 브라이언 펠레그리노의 경우는 어제 컨퍼런스를 통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달러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실질적 해법으로 쓰이고 있고, 테더의 경우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XRP가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와도 결합되어서 글로벌 금융의 트랜잭션 레이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이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의 CEO 버산 알자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XRP의 현재 시장 가격은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미 국제결제은행 이 BIS나 중앙은행 글로벌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XRP를 다중통화 브릿지로 활용하기로 위한 협상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공개 네트워크에서는 사전에 기관용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1.95달러는 말 그대로 대중용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기업이 IPO 전에 기관 투자자와 따로 협상의 주가를 설정하는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그는 비유했습니다. 이 알자라는 XRP가 실시간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100에서 1000달러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장에 과장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나 이 다양한 중남미 국가나 카리브해 지역이 이미 XRP를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미는 XRP가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제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안으로 부상한다라는 논리인 거죠. 이 반면 커뮤니티 인사 탱크 시나트리의 경우는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기관이 리테일보다 비싼 가격에 XRP를 살 이유가 없다라며 알자라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기관도 결국 시장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자라는 공개 시장이 전부라고 보는 시야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일축합니다. 이제 그림자 금융망 그 비공개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면 그 가격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시세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암호화폐 법적 지위가 세계 각지에서 조금씩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브라질 상급 법원은 가상자산을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으로 간주해 압류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면서 법적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토큰이나 투기 자산에서 벗어나 실제로 법과 제도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가 이 같은 환경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은행, 정부와의 협업 가능성이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도 어제 금융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준수하며 신흥 시장에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암호화폐가 제도권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방증하게 되겠죠. XRP 역시 이 흐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와의 상호 호환성을 노리거나 기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규제의 가치만 내세우던 과거와 달리 요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제도권과의 조화를 통해 더 크고 안정적인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의 경우는 어제 전날 트위터를 통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90일 유예를 제안하며 본인이 숏 포지션으로 큰 이익을 보려 한다는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진 거래를 쓰지도 않고 시장 붕괴에 직접 투자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에크먼의 주장이지만, 정작 그는 시장 붕괴 시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에 미리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라면 그 상황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 정보가 만약 XRP의 이 그림자 금융 가치에 대한 내용이라면 일반인들은 나중에 뒤늦게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의 겉모습은 실제 자금 흐름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 큰 폭으로 하락했고 화요일에 소폭 반등했으며 오늘 수요일은 관세 본격 적용을 앞두고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은 모든 시장에 충격파를 던져 놓았으며 이틀간의 흐름을 본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XRP처럼 진짜 가격이 따로 있는 자산을 조용히 담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늦게 알면 기회가 없습니다. 무역 전쟁과 암호화폐 시장의 격변 속에서 이미 움직임 자금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고 타이밍을 맞추는 매매법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건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